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슬프지만 사실인데요. 가난으로 인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테크는 영원한 숙제이고 또 자기 개발에 중요한 코드입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월급을 받아 저축하고 목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것이 재테크와 투자의 전부였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저금리 시대, 노후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금융 지식은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에게 필요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크게 주식, 채권, 외환시장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요. 이들은 겉으로는 서로 독립돼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주식의 가격은 미래배당, 요구 수익률, 성장률의 함수입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쉽게 정리한 것이 CAPM 모형입니다. 무위험 수익률은 참고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며 베타는 위험한 투자에 따른 보상으로 투자자가 전혀 위험이 없는 투자를 선택한다면 시간에 대한 보상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과 위험에 비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가는 미래 배당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낮을수록 성장률이 클수록 상승한다는 것. 결국 금리가 낮고 투자에 따른 위험이 작은 환경에서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룰 때 주가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식일 텐데요. 이 주식의 가격은 실물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1980년 100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989년 3월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 당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저 현상에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면서 한국 경제가 매년 1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덕분이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다면 기업 이익 증가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리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응해 미국은 2008년 12월에 연방기금 금리를 낮추고 국채와 정부 보증 모기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를 선언했는데요. 이 1차 양적 완화 시기에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42%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중에 돈이 풍부해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영국 FTSE 100, 독일 닥스,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종합, 홍콩 항생, 한국의 코스피 등 각국 주요 지수까지 동반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며 채권과 주식시장 역시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8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IMF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폭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 그와 동시에 750포인트에 머물고 있던 코스피 지수는 1998년 7월 300포인트마저 무너지는 급락이 이어졌는데요. 기간 매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을 높게 평가했고 요구 수익률을 높이면서 주식 매도에 나선 것을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공기를 살랑이게 한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달 북경에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5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의 발언 하나로 신흥국의 주가가 급락했던 일명 버냉키 쇼크 역시 그 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자산운용 리서치센터 지승훈 부장입니다. 겉으로는 독립되어 보이지만 금융시장은 강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간의 상호작용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영향력에 펼치게 되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전 세계가 환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올 때 이를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나비 효과가 자주 관찰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구분짓지 말고 상호 연관지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